할아버지의 텃밭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수확물을 가져다 주고 흙 냄새가 갓 수확한 채소 냄새와 뒤섞이던 곳이었죠. 비싼 비료나 현대적인 도구는 없었지만 모든 밭고랑과 나무는 생명과 열매로 가득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벽해진 단순하지만 기발한 방법들이었고 제가 실천할 때마다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비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정원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감자 삶은 물감자를 삶은 물에는 전분과 칼륨, 인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들은 튼튼한 뿌리, 푸른 잎, 풍성한 수확에 필수적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물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무료이고 효과적인 비료였으니까요. 감자를 소금 없이 삶고 물을 식힌 다음 토마토, 피망, 아이피채소 주위에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흡수되는 영양분은 식물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단단한 줄기와 활기찬 새싹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돈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며 화학 물질 없이 텃밭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요이, 캐모마일차 캐모마일은 아피제닌과 항균 및 항증균 특성을 지닌 다른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어린 식물에 흔히 발생하는 줄기 썩음병, 흰곰팡이병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린 꽃이나 티백으로 진한 차를 우려내 식힌 다음 분무기에 넣으셨습니다. 매주 어린 식물, 특히 연약한 식물의 잎과 주변 흙에 부드럽게 뿌려주셨죠. 이 보호막은 흙 속에 유익한 미생물을 해치지 않으면서 병원균을 차단하여 어린 식물들이 처음부터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주었습니다. 3. 계피가루 계피에는 곰팡이를 퇴치하고 개미가 먹이를 찾는 데 사용하는 냄새 경로를 차단하는 신나말데히드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개미를 쫓아내기 위해 줄기 주위나 개미가 다니는 길에 계피가루를 뿌리셨습니다. 씨앗을 심거나 삽목할 때 흙 표면을 얇은 계피층으로 덮으셨는데 이는 곰팡이 발생을 막고 동시에 건강하고 빠른 뿌리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값싸지만 해충과 어린 식물의 강건함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료였죠. 이는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던 간단할수록 결과는 오래간다는 말을 증명했습니다. 4. 밭고랑 만들 때 쓰는 정원 호스, 어디를 파거나 밭고랑을 놓을지 결정하기 전에 할아버지는 낡은 호스를 사용해 배치를 구상하셨습니다. 완벽한 배치를 찾을 때까지 땅 위에 호스를 구부리거나 직선으로 놓거나 도둠 상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들면 말뚝이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가장자리를 표시하고 흙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연하고 움직이기 쉬운 호스 덕분에 영구적인 변화를 주기 전에 오류를 수정하고 길과 공간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피하고 처음부터 잘 정돈된 텃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5. 마른 콩류를 무료 씨앗으로 활용하기 창고에 있는 마른 콩류가 생산적인 식물로 자랄 수 있는데 왜 씨앗에 돈을 써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검은 콩, 병아리 콩 또는 강낭콩을 밤새 불린 후 흙에 직접 심으셨습니다. 약 하 1cm 깊이로 묻고 싹이 틀 때까지 보통 일주일 이내 꾸준히 촉촉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자란 식물들은 성숙하면 다음 계절을 위한 새로운 씨앗을 생산하여 자급자족의 순환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해마다 신선한 식량을 확보하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수익, 재활용 재료로 식물 표지판 만들기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작은 재료 조각도 두 번째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이스크림 막대, 와인 코르크, 플라스틱 숟가락 또는 부서진 블라인드 조각으로 텃밭의 각 식물을 식별하는 표지판을 만드셨습니다. 이름을 유성 마커로 쓰고 나무의 경우 지워지지 않도록 투명 에나멜로 코팅했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날씨에 강한 이 표지판들은 혼란을 방지하고 동시에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텃밭을 정리하는 기발한 해결책이었습니다. 7. 낡은 우체통으로 도구 보관함 만들기. 오래된 우체통은 텃밭에 필수 도구를 보관하는 작은 내구성 창고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원 입구 근처 기둥에 우체통을 설치하고 안에 전지가위, 장갑, 씨앗 봉투, 작은 분무기를 보관하셨습니다. 여닫이 문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고 안쪽에 자석 스트립을 붙여 금속 도구들이 잘 고정되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덕분에 창고를 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항상 손에 닿는 곳에 있었고 비와 먼지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8. 남은 나무로 화분 받침대 만들기. 화분은 물이 잘 빠지고 뿌리가 숨 쉴 수 있도록 바닥에서 약간 들어 올려줘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약 5cm 높이의 나무 블록을 잘라 나사나 강력 접착제로 화분 밑에 고정하셨습니다. 이는 과도한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고 뿌리가 썩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또한 바닥이나 테라스에 습기 얼룩이 생기는 것을 예방했습니다. 식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모든 것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해결책이었습니다. 9. 흙 유실 방지를 위한 커피 필터 화분에서는 배수 구멍으로 흙이 종종 흘러나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할아버지는 흙을 넣기 전에 바닥에 커피 필터를 깔으셨습니다. 필터는 흙을 잡아주면서도 물은 문제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잔여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비법은 받침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흙을 제자리에 두며 식물이 완벽하게 배수되도록 해주었습니다. 10. 흙에 달걀을 묻어 영양 공급하기. 식물 아래에 묻은 날달걀은 분해되면서 질소, 인, 칼슘을 공급하는 서방형 비료 역할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약 15cm 깊이의 구멍을 파고 통째로 달걀을 넣은 다음 심기 전에 흙으로 덮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걀은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줄기를 튼튼하게 하며 해충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은 텃밭에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주 간단한 것을 변화시키는 오래된 비법입니다. 11. 종이로 잎을 쳐서 벌레 제거하기. 진딧물이나 딱정벌레가 공격할 때 할아버지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영양을 받은 식물 아래에 종이를 놓고 잎을 부드럽게 두드리셨습니다. 벌레들은 종이 위로 떨어졌고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텃밭 밖으로 털어버리셨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벌레들이 방해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몸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빠르고 무료이며 식물이나 유익한 곤충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10바. 어린 식물 보호를 위한 망사 쓰레기통. 어린 식물을 서리, 새, 토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할아버지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망사 바구니를 식물 위에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망사는 빛, 물, 공기는 통과시키면서도 손상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하여 보관했다가 계절마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식물의 생존에 큰 차이를 만드는 간단한 보호 방법이었습니다. 13. 무거운 돌을 옮길 때 PVC 파이프 사용하기. 바위, 통나무 또는 정원에 큰 물건을 옮기는 데는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면 무거운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3-4개의 PVC 파이프를 땅에 놓고 그 위에 물건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각 파이프를 뒤에서 앞으로 이동시키며 굴리셨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게를 분산하고 마찰을 줄여 흙이나 물건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고대 건축가들의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비법으로 힘들이지 않고 무거운 작업을 하기에 완벽합니다. 24. 작은 씨앗을 심을 때 향신료 병과 모래 사용하기. 당근이나 상추처럼 아주 작은 씨앗은 뭉치는 경향이 있어 심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씨앗을 고운 모래와 섞어 뚜껑에 구멍이 뚫린 빈 향신료 병에 넣으셨습니다.
밭고랑 위에 부드럽게 흔들면 모래가 씨앗을 분리하여 고르게 뿌려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는 것을 막고 나중에 속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고 경제적인 파종 방법입니다. 15. 잡초 관리를 위한 신문지 화학 제초제 대신 할아버지는 여러 겹의 신문지로 땅을 덮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겹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물을 적시고 그 위에 멀치나 흙을 한 겹 내려 추가하셨습니다. 신문지는 빛을 차단하여 잡초 씨앗이 발아하는 것을 막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어 흙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텃밭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영양을 공급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비법은 단순히 정원 가꾸기 기술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삶의 교훈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텃밭에서는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껍질, 모든 물 한 방울, 모든 인내심 있는 손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제 정원에 이 비법들을 적용하면서 저는 식물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지혜의 한 조각을 기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아이디어 중 어떤 것이든 영감을 준다면 시도해보고 적용하고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할아버지의 텃밭처럼 생명이 항상 피어나는 그 푸른 공간으로 여러분을 더 가까이 데려갈 것입니다.